그만 밑장빼기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버키아트도 지난 줄거리. 어느 웬즈데이 갑자기 유포리아가 돼버린 버키 본래 아니 버키. 열정, 패기, 소용없기. 좌절 노노 이제부터 탑을 향해 고고. 그때 갑자기 흰머리 등장. 실버 어쩌고저쩌고 씹을 쌓고 못 알아먹겠으면 그냥 일부 보고 오이소. 수년 전 슈 할머니 실버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강한 수호전사로서 활약하던 시절 브라운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강하진 않은 사람이었지만 상냥하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용기에 실버는 반하게 되죠. 나중에 그들은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됩니다. 어느 날 실버의 실력을 인정한 바늘탑은 제로 전사로서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 탑에 소속되면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나이를 전혀 먹지 않게 되고 힘 또한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젊음을 손에 넣게 되죠. 하지만 실버는 시간을 같이 보낼 미래를 함께할 연인이 있었기에 탑에 소속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한다는 그 순간 탑 소속 제로전사 크로우가 거절의 대가라고 하며 실버에게 탑의 저주를 겁니다. 그 저주는 행복이 절정이 되었을 때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결혼하여 생활 중인 두 사람. 실버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큰 행복인 딸이 생겼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저주는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저주의 표식이 나타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저주가 남편 브라운을 먹어치울수록 실버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함과 자신에게 걸린 저주 때문이라는 것에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고 시름시름 앓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뱃속의 딸과 실버를 남겨둔 채 말이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딸과 생활하며 저주의 아픔이 조금 희미해질 무렵 딸이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게 되어 손녀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된 실버에게 다시금 큰 행복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끝인 줄 알았던 남편을 죽인 저주 표식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엔 딸에게 말이죠. 크로우가 건 잔인한 탑의 저주는 저주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자를 죽이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이 저주는 반드시 저주받은 당사자가 가장 행복해할 다음 대상자를 남겨진 상태, 대상을 옮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을 때만 실버 앞에 나타났죠.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딸마저 저주 때문에 떠나보내고 남편과 딸을 잃은 실버에게 저주는 멈추지 않고 이번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손녀딸마저 저주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남편에서 딸로, 딸에서 이번에는 하나 있는 손녀딸로. 세월이 많이 흘러 할머니가 된 실버에게 내려진 마지막 저주였습니다. 실버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당시 수호전사였던 칸에게 부탁하여 금기의 주술을 사용해 슈에게 나타난 죽음의 저주를 실버 자신에게 옮겨옵니다. 이를 모르는 어린 슈는 고통스러운 불치병을 치료해준 칸을 동경하며 수호전사가 되기로 한 계기가 되던 일이기도 했죠. 실버가 힘을 쓰고 기절한 것 또한 저주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로 넘어와 탑의 저주를 모두가 알게 되고 강력한 크로우의 실력 앞에 일행이 당하기 직전 슈는 힘을 전부 사용하여 일행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실버에게 죽음의 저주가 옮겨진 것을 확인한 게이식 아니 크로우는 자신이 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바늘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등에 상처를 남긴 버키에게 치욕적이라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크로우. 매우 위험한 남자네요. 이제 버키 일행의 목표는 더욱 강해져서 시계 바늘탑성의 비밀과 버키의 수호전사 임명과 실버의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는, 그리고 그 끝엔 크로우에게 복수하는 여정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모험 6의 나라부터 12의 나라까지 모험기를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만화 설정에 따르면 6의 나라부터는 깨비몬스터와 수호전사들의 실력은 강하다는 설정입니다. 앞으로의 모험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버키 일행은 6의 나라를 가던 도중 수인마을에서 정체불명 망토남자가 검은 물체 일명 생명의 독이라는 것을 대나무 숲에 풀어버리고 생명의 독이 섞인 대나무를 먹고 일반 순둥순둥 몬스터들이 난폭한 깨비 몬스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비 몬스터 탄생의 비밀이었죠. 도착한 유괴나라에서 그곳 수호전사 라이브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크로우가 버키 일행을 현상 수배범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슈는 무전취식, 차오는 도둑질, 버키는 테러 공작이라는데 결론은 전부 사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전 세계 수호전사들에게 표적이 돼버립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라이브에게 죽기 직전 유괴나라 국민들 전체가 구의 나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것 또한 크로우가 저주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밤낮으로 공연과 파티를 해서 시끄럽다는 게 이유입니다. 역시 크로우. 밤마다 유괴나라 국민들은 영혼 상태가 되어 구의 나라를 배회합니다. 그곳 구의 나라 수호전사 데드는 라이브와 친형제인데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죠. 크로우의 계략 때문에 데드는 영혼으로 바뀐 유괴나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라이브에게는 그저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인 자신의 시세만 친형 데드에 질투로 보일 뿐입니다. 버키 일행은 유괴나라에 걸린 저주를 풀어주게 되고 형제 간의 얽힌 오해도 풀게 되어 버키 일행은 다음 나라로 무사히 떠납니다. 다음은 옛 일본 시대풍의 칠의 나라. 그곳 수호전사 란마루는 자신의 여동생을 두꺼비 군주에게 인질처럼 붙잡혀 꼭두각시처럼 군주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버키 일행은 성에 잠입하여 지나가던 초록 몬스터의 도움으로 여동생을 구출하고 때마침 나타난 차오의 쓰레기통 고양이 승 덕분에 두꺼비 군주를 물리치며 란마루와도 친구가 되고 다음 나라로 떠납니다. 띵! 도착한 대해적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팔의 나라. 그곳엔 도박가니 내기를 좋아하는 수호전사 루시가 관할하고 있었고 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동전 앞뒤로 버키 일행을 공격할지 친구할지를 결정합니다. 운빨로 버키 일행은 친구가 됐죠. 루시는 과거에 발보라는 해적에게 내기를 져서 아버지의 유품인 배를 빼앗겼고 이번엔 버키 일행과 같이 발보에게 도전하지만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띵!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그거 동전 던질 때 앞뒤 그거 다 똑같은 거지 그거.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버키 급해봐봐. 혹시 앞이야? 패건 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확인 들어가겠습니다잉. 쿵짝짝 쿵짝짝 쿵짝. 어라 앞이네. 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타짜 발보아 선생에게 또다시 지공합니다. 내기 값으로 발보아는 자신의 아들이 첫눈에 반해버린 슈를 데려가고 루시는 배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버키 일행은 슈를 되찾기 위해 발보아와 대결하기로 한 해상 레이스에 참가하는데 픽업을 폭탄 투하 완료! 날 수도 있어. 다행히 버키 일행의 활약으로 해상 레이스 우승. 루시의 배도 되찾고 슈도 해방되어 다음 나라로 떠납니다. 원래 다음 차례인 구의 나라는 저주 덕분에 들렸으니 바로 10의 나라. 정글이 무성한 대자연이 숨쉬는 곳이죠. 수호전사 타무르는 역시나 수배범인 버키를 공격하고 자신의 붕붕 몬스터 치키 붕붕을 지켜주는 모습에 타무르는 현상수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공격을 멈춥니다. 그곳에 망토 남자가 벨티하듯이 신성한 나무의 생명의 독을 띵동하고 풀고는 사라집니다. 독이 퍼져 미친듯이 폭주하는 신성한 나무를 쿠피가 정화시킵니다. 정말 쿠피는 보통 몬스터가 아니네요. 그렇게 사건이 해결된 후에 일행은 다음 나라로 갑니다. SF 영화처럼 최첨단 시설과 무기들이 가득한 11의 나라. 그곳은 수호전사 잔네의 독재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자유가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처음부터 독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잔네는 과거의 깨비 몬스터로 11의 나라가 멸망 위기까지 간 것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다시는 그런 과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신 설비와 통제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 또한 잘못됐지만 수배법인 버키 일행은 잔네의 공격을 피해 들어간 벙커에서 전부 단발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레지스탕스 반란군 단발머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단장 루시. 참고로 루시는 잔네와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잔느가 독재자로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죠. 루시는 아직 못 잊은 것 같네요. 그쵸? 버키 일행과 단발머리단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잔느와 격돌합니다. 격돌 중 망토 남자에게 생명의 독을 주입받아버린 단장 루시는 깨비 몬스터로 변해버리고 강력한 깨비 몬스터의 정체가 루시라는 걸 알게 된 잔느와 단발머리단이 혼비백산할 때 깨비 몬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이 다가와 버키에게 제안을 하는데 자신을 샤오마라고 소개한 그는 버키를 알고 있다는 듯이 대하며 괴물 같은 합승 능력을 가진 버키에게 생명의 독을 정화시키는 생명의 힘이라는 기술을 하루 만에 익히게 합니다. 버키는 생명의 힘으로 루시를 정화시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다시 돌아온 루시의 모습을 보고 잔느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훈훈하구만. 아, 그리고 샤오마의 정체는 바로 50년의 딱 하루 시계바늘탑의 저주가 풀려 쓰레기통 고양이에서 원래 모습인 인간으로 되돌아온 차오의 스승 샤오마였습니다. 차오도 오늘 처음 봐서 몰랐던 모양이군요. 사건이 종료되고 마지막 12의 나라를 가려고 했지만 몰래 숨어있던 망토 남자가 이번엔 슈를 깨비 몬스터화 시키려 하지만 이를 코피가 앞에 막아서 주고 어떻게 알았는지 칸이 등장하여 망토 남자와 대치합니다. 최강의 수호전사라 불리는 칸조차 망토 남자에게 밀릴 때 버키와 차오가 합류하여 망토 남자를 무찌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칸에게 망토 남자의 정체를 듣게 되는데 다음 완결편 이야기 인생을 편집에 갈아놓고 있는데도 힘이 드네요. 헐. 다음 편에도 망토 남자의 정체와 버키의 출생 비밀 그리고 마지막 완결 이야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시청할 때 몰랐는데 정말 힘이 되더군요.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진짜 진심으로 힘이 많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 뵙지요. 안녕.